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내과 손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 동반 질환 및 관련된 기본 검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2020년 대한고혈압학회 팩트시트에 대한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중에 유병률은 29%로 고혈압은 알려져 있고, 그 중에 고혈압의 인지율은 67%이며 그 중에 치료율은 또한 63%로 보고되어 있고, 그 중에서 타겟에 도달하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 환자들이 47%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더 많은 고혈압 환자들을 실제 치료로 이끌어야 되고, 또 치료를 시작한 환자 중에서 우리가 목표까지 도달해야 될 그러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혈압의 동반 질환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이상지질 혈증의 비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을 같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약 35%로 보고되어 있고, 고혈압과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을 같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약 20%이기 때문에 전체 한 2명 중에 1명은, 고혈압 치료를 하고 있는 2명 중에 1명은 이상지질 혈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진료실에서 고혈압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 중에 1명은, 2명 중에 1명은 이상지질 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있는 이상지질 혈증을 잘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는 하이퍼콜레스테롤레미아 있는 환자와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가 있는 환자가 동시에 리스크가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거의 CV 이벤트의 리스크가 더 시너지스틱하게 올라가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는 어떤 CV 이벤트의 발생이 시너지스틱하게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고혈압 환자한테서 당뇨의 유병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약 4명 중에 1명이 당뇨로 보고되고 있고요. 특히 당뇨병의 발병률은 또한 정상 혈압 환자 대비 1기 고혈압에서는 1.26배, 2기 고혈압에서는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이 없는 환자보다 당뇨병의 유병률은 더 높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하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가 없고 MI가 없는 환자, 이쪽은 당뇨와 MI, 즉 심근경색이 동시에 있었던 환자, 그리고 이 노란색 그래프는 심근경색만 있었던 환자, 이 초록색은 당뇨만 있는 환자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만 있는 환자가 심근경색만 있는 환자와 거의 비슷하게 어떤 CV 이벤트의 발생 비율이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는 심근경색과 거의 동등한 중요한 심혈관 위험 인자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CKD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후가 좋지가 않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만 있는 환자와 고혈압과 CKD를 동반되어 있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이 CKD가 동반된 환자에서 예후가 더 좋지 않음은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의 기본 검사에 대해서 대한고혈압학회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 검사는 진단 시점, 그리고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이상지질 혈증, 그리고 만성 콩팥병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혈액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 검사의 비율은 소득 수준별, 지역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2017년이면 불과 수년 전인데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낮은 혈액 검사율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은 더 많은 환자들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상지질 혈증과 당뇨병,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찾아줘서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라고 그러면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그 리스크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고혈압이 그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혈압이 있을 때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당뇨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디스리피데미아, 고지혈증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당뇨나 고지혈증은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인 모디파이어블 리스크 팩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나 다른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 어차피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검사를 해봐서 이런 고혈압 환자가 다른 종류의 이런 리스크 팩터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생겨날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단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검사를 그렇다면 매번 처음에 오시는 환자 같은 경우에 검사를 일단 다 하시죠, 이런 검사를. 네. 예, 그리고 얼마나 자주 좀 팔로우를 하세요? 그 이니셜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다이어레틱스를 쓴다든지 뭐 라스블록 ARB를 쓴다든지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크레아틴이나 뭐 일렉트라이트 정도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환자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 고혈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 자체가 그렇게 비싼 검사들도 아니고요. 환자분들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